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우리 시장의 흐름이 양호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그리고 미 국채 금리가 하락을 보였고요. 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기관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이 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520포인트 윗선에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떤 유리한 전략을 취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강사님 모셔봤으니까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강사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범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 서울경제와 함께하게 됐는데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코너를 맡게 된 이수범 전문가라고 하고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랑 좀 익숙하게 이제 얼굴을 익힌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 그리고 시황에 대한 정확한 전략 그리고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오픈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부터 방송 시청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출연 시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 산타 랠리를 점치고 있는 분위기도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자, 오늘장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일단 또 굉장히 유의미하게 2,500포인트의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돌파를 좀 해줬죠. 사실 이제 기관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의존하는 이런 시장이 연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포지션이 돌아올 때 과연 어떤 섹터부터 들어 올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반도체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두 가지의 분류로 가장 강한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실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별다른 로봇주들의 반등이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강하게 이제 언급을 좀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자, 부대장주들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더 유념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주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보통 주도주 섹터가 하나가 등장하게 될 경우에 사실 한 종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대장주들 흐름들도 같이 편중이 되어야만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봇주 같은 경우는 1월 CES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12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봇주가 없다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편입을 고려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오늘 부대장주급으로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급등이 장중에 17% 정도가 출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 로보티즈라든가 그리고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전히 강세 부분입니다. 자, 10월 달까지도 사실 이렇게 눌림목을 주는 시장 장세에서도 반도체, HBM을 필두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대거 급등을 좀 했었는데요. 자, 그 이후부터 11월 달부터는 사실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업체들 일부만 급등을 했을 뿐이지 그렇게 이제 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았었는데 자,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들이 좀 엮이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된 섹터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도 휴대폰 판매량이 급증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반도체 수요도 같이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토대로 반도체 쪽도 좀 집중해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욱더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우리 강사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오늘의 강의 주제가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강의는 최대 주주와 동행하라라는 것으로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익 비법인 만큼 여러분들 오늘 강의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엑기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으로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주주와 동행하라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주제인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강의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수범 전문가님과 나는 좀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선 하나오션이 나와 있습니다. 수주자는 2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 로봇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문체부 장관의 이 만화 웹툰 지능 방침을 알리게 되면서 오늘 플랫폼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핑거 스토리까지 핫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고요. 우선 먼저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덕양산업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 17% 넘는 시세를 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핑거스토리도 18% 넘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역대급 호황을 맞은 국내 조선업계가 선박 인도 시기가 5년 뒤인 2028년까지 늦춰지는 등 이 4년치의 일감을 다 확보를 할 정도로 굉장한 수주를 보였다라고 하죠. 하나오션도 연간 목표치의 43%를 지금 달성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오늘 주가도 9%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난 17일이죠. 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이후로 이 로봇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145%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전일에 이 낙폭을 딛고 오늘장에서는 무려 17% 넘는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HPSP입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온 디바이스 AI로 테마로 묶이게 되면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HPSP는 내년 1분기 실적도 호전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8%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덕양산업입니다. 수주 공시가 있었죠. 6천억 원 규모의 도어 트림 수주를 발표를 했는데요. 현대차의 SUV 투산 이 후속 모델에 2026년을 시작으로 7년 동안 총 150만 대를 공급한다라는 수주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장 막판에는 상한가까지 들어 올려주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핑거 스토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웹툰 만화 이 지능 방침을 밝히게 되면서 오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인 이 핑거 스토리가 힘을 받았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18%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자, 이렇게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일단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사실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던 종목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두산 로보틱스가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밀리면서 오히려 반대 수급 여파를 불러일으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급에 개선되는 이런 효과를 좀 발휘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외에도 사실 여타 종목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 다른 로봇주들은 여러분들이 포트에서 꼭 한 종목 이상씩은 편입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힌트 잘 얻으셔서 잘 진행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하나오션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 유일하게 사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하나그룹에 인수된 이후에 본격적 유상증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아니란 좀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유상증자 이외에 지금 별다른 이제 호재 같은 것들을 맞이하지 못했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암모니아 선박 같은 경우를 최근에 또 수주를 따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LNG에 이어서 암모니아 선박까지도 동시에 이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연간 실적표를 본다 하시더라도 자, 올해까지는 실적이 당연히 부진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선 후판 가격에 대한 협상 부분도 굉장히 좋게 지금 나올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기조로 돌아서기 시작을 할 겁니다. 따라서 25년부터 다시 성장하는 이런 궤도를 그려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오션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좀 많이 두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우리 강사님께서 정말로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원체 많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도 나는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이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선 상한가 마감을 보였었던 이 덕양산업부터 분석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덕양산업은 저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덕양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수주 관련된 이제 소식이 좀 등장하면서 장중에 이제 상한가까지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이제 붙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도 비슷해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내장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대규모 수주 소식이 이번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투싼 이후에 이제 후속 부분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이제 메리트가 없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연간 실적표를 봤을 때 크게 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가 흐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HPSP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온 디바이스 AI 테마들이 강하잖아요. 이 테마는 저희가 또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은 사실 이제 HBM 이후에 반도체에서 신규로 볼 수 있는 그런 먹거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부각받지 못했었던 여러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이제 크게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 HPSP 같은 경우도 박스권을 정확하게 돌파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파한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가 더 나오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지금 종가 기준으로 41,150원, 장중에 41,800원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으로도 이제 신고가 랠리상 추가 랠리를 기대를 해보셔도 되는 구간이라는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이제 기업 가치상으로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해볼 때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48,000원에서 52,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기초 체력이 단단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잘 판단하셔서 목표 주가를 좀 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이외에도 사실 다른 온 디바이스 AI 종목을 찾기 위한 열풍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엮일 수 있는 예를 들어 소재 쪽,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종가 기준으로 4만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쫓아가기엔 좀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을 좀 찾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은 어디가 있는지 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핑거 스토리인데요. 오늘 만화, 웹툰 관련한 종목들이 좀 힘을 받을 만한 이슈가 나왔죠.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서포트가 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이번에도 이제 문체부 장관이 이런 언급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웹툰 쪽은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서포트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어필이 되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좀 진전이 좀 됐었죠. 자,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내년도 이제 네이버 웹툰이 좀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 테마로 인식을 좀 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주로 볼 수 있는 뭐 Y랩, MBT 이런 종목까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핑거 스토리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좀 저평가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테마성 상승까지 같이 좀 겸비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랠리 양상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거 스토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우리 이수범 전문가님 보면서 어머 젊은 피다라고 하면서 관심 보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이수범 강사님의 시장을 보는 이 관점들 장중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주제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대 주주와 동행하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죠. 자, 최대 주주랑 동행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대 주주와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매매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 주주와 나의 이해관계를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가의 상승을 좀 같이 바라보는 이런 단계로 좀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여러분도 오늘 강의 좀 적극적으로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주제는 최대 주주와 동행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가 누굴까요? 최대 주주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은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내부 소스라든가 이런 정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 사람이 최대 주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가 부양을 원하는 CEO인지 혹은 주가 바닥을 원하는 CEO인지를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좀 분석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있는 최대 주주라고 우리가 감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주가가 높은 것보다는 주가가 저렴해야만 세금을 덜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지 뭐 IR이라든가 적극적인 뭐 기업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거의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가 주가로 이제 계산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실 때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승계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다 똑같겠죠. 주가가 높아야만 유상증자에서 내 지분 가치가 덜 희석되면서 사실상 많은 자본 조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높아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만약에 최대주 측에서 지분 매입을 만약에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가 주식을 더 사요. 이것은 뭐겠어요? 공격적인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힌트를 얻고서 왜 이 최대주주가 이렇게 지금 지분을 끌어모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이제 예시를 좀 드려드릴 종목 중에 좀 하나가 되겠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하신 종목이실 겁니다. HBM 장비를 또 생산해내고 있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한미반도체는 사실상 곽동신 대표이사 부회장이라고 이제 제가 줄여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곽동신 부회장이 사실 9월 달부터 10월 달 하다못해 이제 11월 달까지도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지분을 끌어모으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지금 주식수가 2만 주, 15,000주 한 달에 걸쳐서 이렇게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지분 매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주가에 대한 부양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실제로 이제 보게 되시면 한미반도체 종목입니다. 자, 주가 이렇게 좀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 이때죠, 이때. 사실 지금 곽동신 부회장이 지금 지분 매입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을 때 지속적으로 지분 매입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도 지분 매입을 꾸준하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정받는 시기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로 주가가 실제로 같이 반등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즉, 최대 주주와 나의 지금 이해관계가 동일시되는 거죠. 그죠? 곽동신 부회장도 당연히 지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훨씬 더 바라겠죠. 그런 시그널을 주고자 사실 지분 매입을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사실 현대퓨처넷이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사실 거의 모르시는 종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중소형주고 기관과 외국인이 워낙에 사실 포지션 자체를 많이 가져가지 않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증권사 레포트들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모르시는 종목이지만 전 현대퓨처넷이 향후에 공개 매수까지 진행이 되게 될 경우에 사실상 엄청난 차익 실현을 낼 수 있는 중장기 투자 종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보게 되시면 현대퓨처넷의 최대 주주가 지금 주식수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거 지금 눈으로 확인되시나요? 자, 이렇게 보게 되시면 최대 주주가 주식수를 엄청나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늘려나가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 현대홈쇼핑이 최대 주주입니다. 현대홈쇼핑이 최대 주주로서 현대퓨처넷의 주가 안정을 위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야 되죠? 사실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걸 택하지 않고 지금 최대 주주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숨은 속내가 지금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보게 되면 현대퓨처넷이 지금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최대 주주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지분 매입을 함으로써 뭔가 스토리가 좀 그려볼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속내를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실제로 최대 주주가 지분 매입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어떻게 되죠? 바닥권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사실 9월 달, 10월 달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던 시장이셨을 텐데 그 시기에도 어때요? 주가가 견조합니다. 이게 이제 수급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최대 주주가 적극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주식 매입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딱 방어 차원에서 견조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실제로 현대퓨처넷이 가지고 있는 유동자금이 3,800억 정도 이상입니다. 자, 게다가 총 자산 규모는 9천억 정도가 되고요. 부채는 꼴랑 600억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나게 자본이 많은 이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 홈쇼핑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저평가된 우량 자회사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좀 부양하고 그래서 현재 지분 매입을 좀 계속함으로써 이 가치를 좀 가져가고자 하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알짜배기 우량 자산주를 지금 내 밑으로 만약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만약 합병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현대백화점 그룹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 크기가 상당히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현대백화점 그룹에서도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좀 유추가 된다라는 뭐 증권가의 레포트도 일부 이런 것들도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실제로 현대퓨처넷이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없는 본업을 가지고 있어요. 뭐 디지털 사이니지, 그리고 기업 메시징, 실감 콘텐츠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좀 연기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자, 이 대다수의 모든 것들이 현대백화점 그룹에 지금 포커스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내부 일감들을 가져와서 소화하는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본업의 가치가 훌륭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제 뭐 공개 매수로 할 필요가 전혀 없겠지만 사실 좀 최근에 좀 보게 되면 2019년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량 기업이었죠. 매출액 3천억 정도에 영업이익 400억 정도 사이즈가 나왔었던 기업인데 점점 흐를수록 매출액이 견조하게는 올라가고 있지 못하고 사실상 정체된 흐름들이 지금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2023년도에도 비슷한 맥락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은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정도로 이제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량한 자산을 통해서 사실 내가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를 더욱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최대 주주의 마인드가 숨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향후에 현대퓨처넷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주주로 볼 수 있는 현대 홈쇼핑이 공개 매수를 위해서 지분 매입을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해나가고 그다음에 적정한 지금 지분 가치 이상으로 훨씬 평가가 된다면 그때는 시장에서 공개 매수, 즉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식을 팔아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본인들이 원하는 저가의 현대퓨처넷을 인수합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토대로 가지고 있었던 아까 9천억 정도의 자금을 공격적으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퓨처넷이 만약에 공개 매수를 위한 지분 매입을 좀 하게 된다면 찬성과 반대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나는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가지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찬성표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개 매수 가격이 10,000원 정도로 지금 나오고 현재 주가 수준이 만약에 9,000원이라고 우리가 감안을 좀 하게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만약에 현재 주가가 9,000원이고 공개 매수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그럼 약 10% 정도의 차익 실현을 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 10% 때문에 공개 매수에 응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13,000원 혹은 15,000원. 그죠? 이렇게는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을 높여줘야만 주주들 입장에서도 만족을 하고 오케이 그러면서 내가 공개 매수에 응할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공개 매수 가격이 너무나 높게 평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 매수 자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게 되면 사실상 이 전략이 노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대퓨처넷 향후에도 다시 공개 매수를 재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수급들이 크게 유입되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현대 홈쇼핑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에서 조금씩 지분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렇게 숨은 속내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의 공개 매수 전략이 노출이 되게 되면 높은 가격의 공개 매수를 또 한 번 이제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만큼 인수합병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남들 모르게 조용히 지분 매입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 지분이 이제 80%에 좀 어느 정도 달하게 되면 공개 매수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서 이제 시장에서 매수한 그 지분율 자체가 76%를 지금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마저 이제 4% 정도의 지분 매입이 끝나게 되면 거래량 낮은 종목 특성상 사실상 이제 공개 매수로 딱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최대 주주와 동행하는 방법 오늘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는 역시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최대 주주가 한미반도체와 같은 기업들을 만약에 지분 매입을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때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 향후에 주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된다. 특히나 시장에서 뭐 한 달, 두 달에 한 번 정도의 이런 최대 주주 지분 매입이 아니라 한 달에 걸쳐서 뭐 4번 내지 혹은 5번 정도의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게 된다면 정말 이제 향후 미래 가치가 더 올라갈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그널을 빠르게 잘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된다? 내가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매매 포지션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분 매입 이면에 있는 속내와 상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린 것이 현대퓨처넷이라는 종목이었죠. 아마 시장에서 거의 지금 노출이 안 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공부를 좀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중장기적인 수익률도 거머쥐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개 매수까지도 염두를 해두고서 기업들이 본인들이 어떻게든지 싸게 많은 자산들을 좀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속내를 우리가 알아차리려면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기업 분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실적 가치만 놓고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속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적인 상황들을 명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부에 답이 있고 차트에만 답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실수를 누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차트를 많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기업 분석을 할 때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최대 주주의 동향까지 함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님 제가 만약에 오늘 강의를 듣다가 이 강의 내용이 좀 어려운데 질문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서 질문 남겨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많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공부에 대한 분석 내용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나가실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힌트와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노란톡방 편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최대 주주의 숨은 속뜻을 파악하고 동행할 수 있는 이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제가 방금 확답을 받았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까지도 도와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이수범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의 휴대전화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수범 전문가님께서는 또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이 종목명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LS 일렉트릭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이 전략까지도 꼭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증권사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LS 일렉트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에 가장 먼저 이제 확인하는 절차 중에 하나가 이제 섹터거든요. 그래서 섹터에서 과연 잠재력 있는 섹터인지 향후에 이제 수출적인 부분에서 큰 우리가 매출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분석을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변압기 종목에 대한 관심을 크게 이제 가지기 시작했었던 것이 사실 작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서서히 이제 북미 쪽에서 매출액이 크게 이제 급증하는 이제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향후에 사실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숫자로서 증명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자,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업종을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좀 보면 아시겠지만 효성중공업, 그죠? 효선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주봉상 좀 보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점 대비 지금 2배 이상 종목으로 모두가 지금 크게 좀 올랐고 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주봉만 본다 하시더라도 자, 작년도 1월 달만 하더라도 16,000원, 15,000원 정도에서 머물렀었던 종목이 지금 현재 85,000원까지 무려 5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된 배경 자체는 사실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공장들을 어떻게든지 유치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반도체 기업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미국에 가서 지금 사실상 많은 공장들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전력이에요, 전력. 당연히 더 많은 공장들을 더 많이 유치해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지금 현재 변압기 쪽은 큰 패러다임 안에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사실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엄청난 수요인데 지금 현재 노후화된 지금 변압기가 30년 정도 지금 지난 이런 변압기들이 미국 시장에는 많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교체하기 위한 노후화된 장비들을 교체하기 위한 수요가 당연히 크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공장 유치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전력 인프라를 빠르게 증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향후 5년 안에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우리는 정전에 시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력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까지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변압기는 뭐 부족하지 않다. 뭐 전력은 아주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라는 건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북미 시장에서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수요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인도와 베트남도 비슷하죠. 자, 중국을 대체하기 위한 공장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어느 국가로 가겠어요? 인건비 싼 국가를 찾아야 되니까 베트남과 인도밖에 없어요. 양대 주축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베트남과 인도에서도 뭐 테슬라 공장들도 유치하려고 하고 한국 기업들 어떻게든 와라. 지금 전 세계 공장 지금 중국에 원래 지으려고 했었던 너희들의 플랜을 차라리 우리 쪽에 지어줘라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서도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해요. 바로 뭘까요? 전력 인프라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베트남, 인도 같은 경우는 정전 사태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인프라를 어떻게든지 확충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HD 현대일렉트릭부터 시작해서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에 필요한 초대형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수출 통계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제품 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마진이 상승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로 봐야 되는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당연히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업종별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지만 자, 보시면 지금 현재 효성중공업과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에 비해서는 LS일렉트릭은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갔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저점 대비 5배 이상 주가가 모두 다 올랐는데 유일하게 LS일렉트릭만 이렇게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 3분기 실적에서 찾으셔야 돼요. 3분기 실적. 그래서 3분기 실적표를 좀 보여드리자면 자, 지금 현재 상황인데 3분기 실적이 2분기에 비해서 급감하죠. 그죠? 1,000억대 영업이익에서 700억 정도로 무려 약 30% 정도가 하락을 해버립니다. 지금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자, 2분기에 비해서도 실적이 좋아졌고 그리고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에도 실적이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초대형사라고 할 수 있는 LS일렉트릭만 3분기 실적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잠깐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업황이 좋지 못한 거 아니야? 라는 지금 추측 아닌 추측들이 나오다 보니까 LS일렉트릭부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물론 이제 초전도체 열풍이 불 때 또 관련주로 또 엮인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업 가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지금 사실 더듬더듬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슈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증권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지금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기별로 종목별 이제 실적들을 좀 보실 때 한 개 분기 실적만 가지고서 이 종목을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험을 보게 되면 중간고사 한 번은 망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 굉장히 모범생이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한 번만 망치지 2번, 3번, 4번씩은 망치지 않습니다. 자, 똑같아요. 기업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도 만약에 공장에 대한 가동 일수가 좀 줄어들거나 휴무인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거나 혹은 공장 가동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당연히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일회성으로 다 작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HD 현대일렉트릭도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이런 또 루머 아닌 루머가 좀 돌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크게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오히려 기회였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상당한 이제 매수를 함으로써 좋은 또 성과를 좀 내기도 했었는데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LS일렉트릭이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문제점이라고 보는 부분들이 사실상은 일회성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실적까지는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지금 올해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한 약 3,3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내년도 영업이익을 3,600억 정도로 지금 전망을 좀 해놨는데 전 이 수치도 좀 잘못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초대형 변압기 가격 인상분을 전혀 지금 반영시키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4천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23년도 올해 실적보다도 내년 실적이 최소 10에서 20% 정도 사이즈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인도 쪽에서 지금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실제로 지금 멕시코라든가 이런 변압기 회사들의 수출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유념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른 이제 초대형 변압기 회사와는 다르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 모델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풍력 투자가 독일, 프랑스, 스웨덴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대규모 풍력 단지를 지금 지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ESS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것을 우리가 암시를 하고서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ESS 지금 가치는 전혀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PER 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연평균 20% 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하다못해 그것도 슈퍼사이클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10년간 지속될 섹터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PER 수치 몇 배를 부여를 해야 될까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2025년, 즉 2년 뒤, 3년 뒤 실적을 가져다가 20배, 30배의 실적을 부여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변압기와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이렇게까지는 부여를 못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올해 대비 5배라는 성장은 굉장히 사실 낮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LS 일렉트릭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주가로서 좀 반영이 되게 된다면 최소 15만 원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최고점 기준으로 13만 7,500원까지도 간 적이 있긴 합니다만 자,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15만 원까지도 우리가 내다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지점에서 잡아서 어떤 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을 계속적으로 수익 실현해 나갈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확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에 있는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하게 되시면 언제 트레이딩을 제가 진행을 할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정확하게 얻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야심차게 준비해 주신 오늘의 1타 주식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구체적인 전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이 종목에 대한 전략들, 시장 이야기 다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사님, 새로 오셨으니 저희가 또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강사님의 의견이 최근에 이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도 강한 시세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정치 테마 관련한 종목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인 테마주 그리고 정책 테마주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사실 정치인 테마주는 접근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 뭐 고등학교 동문, 대학교 동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테마주의 습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이민 정책과 같은 이제 또 이런 정책 테마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모든 참여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꼭 접근하고 싶다 하신다면 내년 총선에 걸쳐서 정말 좀 어떤 정치 테마 그리고 혹은 정치인 테마를 꼭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래도 정책 테마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제가 손절을 엄수해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기를 권장을 좀 해드리고 참고로 이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절대로 그런 테마를 매매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줬습니다. 2,520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의 강의 내용은 최대 주주와 동행하라였습니다. 가장 기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 최대 주주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1타 주식은 LS 일렉트릭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수범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